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다음 주 캘리포니아에서 대선 공화당 후보 예비 토론회가 두 번째로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1차 토론회 때 스킵했었는데요. 2차도 예상대로 건너뛰기로 하셨습니다. 특동 토론회를 건너뛰고 현재 파업 중인 자동차 대기업 노동자들을 만나러 갈 예정인데요. 미시간주 격전지 중 한 곳인데요. 미시간주를 방문해 파업 노동자들을 면담하면서 러스트벨트 표밭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대선 당시 백인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면서 러스트벨트 유세에도 집중했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불만인 그들의 표심 얻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MBC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떤 일자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 재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제조업 귀환 등을 내세웠었고 지금도 그렇죠. 특동의 미시간주 행보에 대해 물론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못마땅한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는 미시간 노동자들에게 거짓말할 것이고 트럼프는 노동자 편에 서는 대신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그린 오하이오 인디애나 지부 대표도 트럼프 의도는 표를 얻는 것이고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노조원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과 굳이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지지율 낮은 후보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었죠. 그렇다면 2차 토론회에는 어떤 후보가 참여할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게 될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개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요. 개인 단위 기부자 수도 최소 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차 토론회 참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입니다. 현재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기업가 출신 비벡 라와스와이미 등이 이를 충족시킨 후보로 꼽힙니다. 반면 전 아칸소 주지사 아사 허친슨과 노스 다코타 주지사 도우 버검은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7일 오후 9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수다입니다. 일단 미국 내 한인 사회에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로 등극한 애틀랜타 한인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치안법원에서 사건 용의자인 6명 한인 젊은이들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잔혹성을 들어서 26살 이가원, 26세 이준호, 22세 이준현, 25세 이현지에 대한 보석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중범죄 혐의는 살인을 비롯해 감금, 증거조작, 사체 은닉 및 은폐 등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범인들을 사회 보석 형태라도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담당 판사는 증거 조작과 감금 행위는 중범죄, 특히 이들은 살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로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시신이 불에 탄 상태로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운반이 됐다는 건데요. 그 때문에 증거 조작 및 사체 은닉 혐의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귀넷 카운티 경찰국 후안마디에도 공보가는 검시소 측은 피해자가 약 3주간 감금돼 구타를 당하다가 8월 말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불에 타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리에는 26세 에릭현 용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고 15세 이준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절차를 밟게 돼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날 경찰은 용의자 6명에 대해 갱 조직 범죄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3인 이상이 집단으로 범죄 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갱 조직 범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1살 조세희 씨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 3개월간 단기 체류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애틀랜타 총영사관 조우영 영사는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14일에 연락이 됐고 현재 시신 인도 절차 등을 협의 중이며 피해자들이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 정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드러난 사실 몇 가지 짚어보면 용의자들은 범행 장소였던 로렌스빌 지역 주택에서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귀네 카운티 수감자 기록에 이준호, 이준현, 이가원, 이현지의 거주지가 모두 이 주택 주소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장소였던 이 주택은 이준호, 이준현의 아버지가 지난 2021년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의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빠졌다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아버지인 이모 씨가 이끌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경찰이 이 아버지도 붙잡아 조사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용의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밝혔으며 이들이 특정 종교의 신념 또는 교리 등에 의해 집단 생활을 했는데 왜 하필 이 목사의 집에서 집단 생활을 했느냐? 결국 이 문제의 아버지가 사이비 핵심이 아니냐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용의자 중 한 명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7월 애틀랜타 인근 제2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주중앙일보는 제2교회가 이준호의 아버지가 당시 사역 목사로 활동했던 교회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광신도였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파악된 용의자들은 평소 건실했던 청년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용의자 중 이가온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에릭현 씨는 조지아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 유명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일부 매체는 피해자가 구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금식 기도였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일부 로컬 매체는 경찰이 피해자의 상처나 부상 정도가 특정 종교 의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빠르고 확실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